여러분 안녕하세요. 컴퓨팅 사고력 심화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소중한 정보를 지키는 본인 인증 앱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오늘 강의에서는 조건문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 본인 인증 앱을 만들기 위한 조건 상황을 정리하면서 추상화할 수 있습니다. 우선 문제 상황 먼저 살펴볼까요? 이제 막 고등학교에 입학한 A군은 학생증이나 지갑이 없는 상황 때문에 종종 곤란에 처하곤 합니다. 편리한 스마트폰 결제 시스템 덕분에 지갑을 두고 다니기로 마음먹었는데 막상 지갑 없이 생활하다 보니 신분증과 카드가 필요한 상황이 잦아졌습니다. 학생증이나 카드 정보가 필요할 때마다 A군은 지갑을 놓고 왔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를 다음으로 미루곤 했는데요. 휴대폰에 신분증 사진을 저장해두는 것은 불안한 A군은 자신만의 어플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본인 인증을 할 수 있는 어플을 만들어 볼까요? 그렇다면 본인 인증 어플을 만들 때 인증번호 일치 여부에 따라 다른 명령을 실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강의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조건 블록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문이란 주어진 조건이 참인지 거짓인지에 따라 다른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수행문인데요. 화면에서처럼 배가 고픈가요? 라는 물음에 예 라고 대답하면 식당에 가고 아니요 라고 대답하면 카페에 가는 것처럼 예, 아니요에 따라서 서로 다른 동작을 수행하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조건문이에요. 조건 블록은 이렇게 화면에서 나오는 것처럼 만약이라는 문구가 들어있어서 쉽게 찾아 쓸 수 있어요. 한번 조건 블록들을 예시를 통해 살펴볼까요? 첫 번째 블록은 만약 뭐뭐라면 실행 옆에 있는 동작들을 실행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 30도 이상이면 에어컨을 켠다 라는 프로그램을 만들 때 사용할 수 있겠죠. 두 번째 블록은 만약 뭐뭐라면 그리고 뭐뭐 아니라면 이 두 가지의 조건을 만들 수 있는 블록이에요. 예를 들어 70점 이상이면 합격, 아니면 불합격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 때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런데 시험에는 합격, 불합격이 나오는 시험도 있지만 매우 잘함, 잘함, 보통과 같이 결과가 세분화된 경우도 있죠. 세 번째 블록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다양한 조건 상황을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만약 점수가 90점 이상이면 매우 잘함이고 70점 이상이면 잘함이고 둘 다 아니면 보통이라고 이렇게 문제 상황을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마지막 블록은 조건 반복 조건 블록인데요. 조건이 참이면은 그 밑에 블록들이 실행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 밝기가 100 이하인 동안에는 불을 켜기와 같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 수 있겠죠. 두 번째 알아볼 것은 알림 컴포넌트인데요. 알림 컴포넌트는 오늘부터 새롭게 사용하게 될 컴포넌트예요. 알림 컴포넌트로 경고 대화 상자, 메시지 및 임시 경고를 표시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앱을 사용할 때 경고창이 뜨고 그 밑에 확인 버튼을 누르는 이러한 것들이 바로 알림 컴포넌트라고 할 수 있어요. 알림 컴포넌트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팔레트에서 가져올 수 있는데요. 보통 호출, 경고창 보이기, 메시지 창 보이기 등을 이용하고 그 옆에 텍스트 블록을 합쳐서 자기가 원하는 텍스트 문구를 적을 수 있습니다. 알림 컴포넌트는 뷰어에 끌어와도 보이지 않는 컴포넌트이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보이지 않는 컴포넌트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인 인증 앱을 만들어 볼까요? 그럼 지금부터 본인 인증 앱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본인 인증이기 때문에 프로젝트 이름은 Certification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우선 레이블, 텍스트 박스, 버튼, 컴포넌트를 2개씩 끌어와 볼게요. 윗부분은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면 인증번호가
오게 만들 거기 때문에 우선 텍스트에 속성을 좀 바꿔줄게요. 레이블 위에 보이는 문구가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세요가 되게 한번 바꿔볼게요. 그리고 그 밑에 버튼은 이름과 문구를 바꿔줄 건데 이름은 인증번호 전송으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인증번호 전송. 그 밑에 레이블은 인증번호를 누르면은 인증번호가 일치한지 확인해주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레이블에 인증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라는 문구로 속성을 변경해 줄게요. 그리고 버튼은 인증번호 확인이라고 이름을 바꾸어주고 버튼 위에 보이는 텍스트도 인증번호 확인으로 한번 바꿔줘 볼게요. 그런데 이 텍스트 박스가 나중에 코딩할 때 이름이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텍스트 박스는 휴대폰 번호라고 이름을 바꾸고요. 두 번째 텍스트 박스는 인증번호라고 이름을 바꾸어서 프로그래밍 할 때 조금 더 쉽게 구별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 밑에는 이미지를 하나 추가해 볼 건데요. 본인 이미 확인이 됐을 때 명함이나 신분증이 보이도록 이미지를 가져올 거고 이제 이미지 컴포넌트에서 이미지 하나를 끌어올 거예요. 그리고 이미지 속성에서 사진을 선택해주고 이 사진이 지금 너무 크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너비, 높이 모두 부모 요소에 맞춰볼게요. 이제 UI 세팅이 됐으니 블록을 한번 해볼 건데 우선 처음에는 이제 스크린 1의 첫 화면에서 이미지 명함 이미지가 안 보이게 하기 위해서 스크린 1이 초기화됐을 때 이미지 보이기 여부 값을 논리 카테고리에 있는 거짓으로 해줄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처음 시작할 때는 명함 이미지가 안 보이게 될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이제 인증번호 변수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변수의 이름은 인증번호라고 만들어 줄 거고요. 초기 값은 0, 6자리로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이 인증번호의 값을 지정해 줄 건데 우리 인증번호는 보통 랜덤으로 오잖아요. 그래서 임의의 정수를 넣어 줄 건데 100000부터 마지막은 999999까지 해서 이 중에 랜덤으로 숫자가 가도록 한번 변수를 지정해 볼게요. 이제 인증번호를 보내주는 걸 코딩해 볼 건데 우선 인증번호 전송 버튼을 클릭했을 때 사용자가 이 휴대폰 번호의 텍스트 박스에 입력했는지 안 했는지를 한번 확인해 줄 거예요. 그래서 비어있나요? 블록을 가져온 다음에 휴대폰 번호 텍스트 박스에 텍스트가 비어있는지 안 비어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게 할 거고요. 만약에 이 텍스트 박스가 비어있다면 보내달라는 알림을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알림 컴포넌트를 추가를 하고 우리 알림 컴포넌트에서 호출을 해올 건데요. 경고장을 호출해 올 거예요. 경고창을 가져오고 경고창의 알림의 텍스트는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세요 라고 적어줄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텍스트 박스가 비어있을 때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라는 창이 뜨겠죠. 그런데 만약에 텍스트 박스가 채워져 있다면 우리 인증번호 값을 지정해 줄 건데 우리 아까 인증번호 했던 것처럼 임의의 정수 100000부터 9999까지 되도록 끌어올 거고요. 이제 문자 메시지 컴포넌트를 한번 추가해 볼 거예요. 그래서 인증번호가 직접 문자 메시지로 가게 문자 메시지 카테고리에서 문자 메시지에 우선 전화번호 값을 지정을 해줄게요. 전화번호는 아까 사용자가 휴대폰 번호 텍스트 박스에 적은 것을 넣어야 되겠죠? 그리고
메시지 내용은 어떻게 할 거냐면 우선 문자 메시지의 메시지 값을 가져온 다음에 텍스트를 가져올 건데 텍스트의 내용을 좀 합쳐줄 거예요. 문자열은 3개로 늘려주시고요. 첫 번째 칸에는 인증번호는 하고 두 번째 칸에는 전역번호 인증번호, 전역변수 인증번호를 가져오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입니다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쓴 휴대폰 번호에 이 문자가 갈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호출 메시지 보내기까지 해야 완성이 되겠죠. 자, 이렇게 인증번호 보내주기를 코딩해봤는데 그럼 인증번호 온 다음에 일치 여부를 확인해주는 코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인증번호 확인을 클릭했을 때를 가져오고 아까와 마찬가지로 만약 뭐라면 뭐뭐 아니라면을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우리 인증번호의 텍스트랑 변수의 인증번호랑 일치해야겠죠. 그래서 인증번호 텍스트 박스와 변수 인증번호가 같은지 비교해 줄 수 있는 등호 블록을 가져올 거고요. 그 등호 블록 안에 양쪽에는 우선 첫 번째로는 인증번호의 텍스트를 가져올 거고 인증번호의 텍스트 가져오고 그리고 오른쪽에는 전역 변수 인증번호를 가져올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사용자가 그 인증번호 텍스트 박스 안에 적은 인증번호가 실제 내가 보냈던 그 변수 인증번호랑 맞는지 확인을 해주는 절차가 되겠죠. 그리고 경고창을 하나 띄울 건데요. 경고창 알림의 내용은 인증번호가 일치합니다가 되겠죠. 인증번호가 일치합니다. 그리고 이제 명함 이미지도 보여주면 좋기 때문에 위에서 복제를 한 다음에 거짓을 참으로 바꿔줄게요. 그리고 만약에 인증번호가 일치하지 않으면 경고창을 보낼 건데 경고창의 내용은 똑같이 텍스트 박스에서 빈 텍스트를 가져와서 잘못된 인증번호입니다. 다시 시도해주세요 라고 적어줄 거예요. 이제 잘 되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앱인벤더 어플에서 AI 컴패니언을 이용해 QR코드를 인식하고요. 그러면 이렇게 연결된 화면이 보이는데 저는 아이폰이어서 보이는 화면이랑 조금 다르게 나오지만 잘 작동하는지만 한번 확인해 볼게요. 번호를 입력하고 전송하면은 인증번호가 이렇게 문자로 뜨고요. 핸드폰 특성상 앱을 나갔다가 들어와야 확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갔다가 다시 인증번호 확인을 누르면 인증번호가 일치하였다고 뜨고 이렇게 이미지도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본인 인증 앱을 완성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본인 인증 앱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더 알아보기를 통해 조건문에 대해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문은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기존에 사용해 보았던 버튼이를 클릭했을 때와 같은 블록도 사실 그 속에 조건문을 담고 있어요. 버튼뿐만 아니라 빛의 양, 가속도, 소리의 크기에 따라 다양한 기능이 실행되도록 설계할 때에도 조건문이 꼭 필요합니다. 앱 인벤터에서의 조건문에는 주로 만약이라는 문구가 들어가는데 이는 다른 블록 코딩 언어인 엔트리, 스크래치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특징입니다. 블록 코딩 언어가 아닌 파이썬에서는 if를 이용하여 조건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조건문을 사용하면 퀴즈 게임, 자동 밝기 조절, 프로그램 등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만든 앱을 친구들과 한번 공유해보고 수정하고 싶거나 개선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수정해봅시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